일반적인 R&D 사업계 작성하는 부분 많이 아시잖아요. 또 많이 해보셨고. 그래서 제가 뭐 아시겠지만 지금 초기 창업들, 기업들 대상으로 해서 사실 초기 창업 기업들이 가장 힘든 게 인력이잖아요. 인력이고 그다음에 처음에 이제 하다 보니까 사업계획서 작성에 많이 서툴고 그래서 요즘에 각광받고 있는 챗GPT 그걸 활용해서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주제로 뭐 컨설팅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가 그 주제로 가지고 여러분 말씀드릴 거고요. 이 내용 보시면 장수가 많아요. 이거 다 제가 배정받은 시간이 1시간 20분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그 안에 다 못하는데 아마 다 오늘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참고하시라고 제가 일부러 여기 강의자료를 이렇게 많이 이제 넣어놨고요. 일단은 챗GPT 사용해 보셨죠? 업무에서 쓰시나요? 업무에서? 안 해보셨어요? 저도 이렇게 처음에 접할 때 작년도에 나왔던 이 챗GPT를 가지고 하는데 구글을 찾아보곤 유튜브를 찾아보곤 하면 다 뭐가 나오냐면 챗GPT를 활용해서 뭐 블로그 글쓰기라든가 마케팅에 뭐 상패 아시죠? 상세 페이지 이런 거 아이디어 구한다라든가 마케팅 포인트 뭐 이런 거 잡는다든가 이런 것들은 많아요. 그래서 근데 이거를 계속 하고 있는데 가장 첫 번째 질문이 이 챗GPT로 진짜 사업계에서 작성할 수 있냐? 요거거든요. 그런데 뒤에도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챗GPT가 만능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챗GPT도 무료 버전도 있고 유료 버전도 있고 여러 가지 버전들이 많아요. 이게 파생되는 그 서비스도 많고. 그래서 일단은 제가 그 초기 기업분들 계시면은 예창, 초창 우리 창업 지원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팁스도 사실은 그 안에서 목차가 좀 비슷해요. 그래서 중소기업 그 청에서 TSST라는 양식으로 만들어진 사업계획서가 다 이제 파생돼서 사용하고 있는데 실제 이게 만들어 본 사례입니다. 자, 이렇게 이 두 가지 이렇게 해서 목차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우리 R&D 계획서 보시면은 앞에 요약 부분 있죠. 자, 요약 부분들 저도 이제 컨설팅을 많이 하는데 요약 어떻게 작성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본문 작성하시고 컨트롤 CV 하세요. 근데 사실 그게 요약은 아니거든요. 본문 내용을 가지고 핵심적인 키워드들을 가지고 요약하는 게 요약이에요. 근데 이 부분 이거 전부 다 챗GPT로 만들었어요. 특히 본문은 우리가 만들지만 챗GPT가 요약을 정말 잘해줘요. 만들었던 사례고요. 실제 본문에 들어가면 우리 여기에서는 그 초창 예창에서는 문제 인식이라고 해서 이렇게 뭐 배경 및 필요성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저희 R&D 계획서의 제일 앞단이 그거잖아요. 이 내용도 이런 키워드들은 제가 넣었지만 챗GPT가 요 그림을 찾아줬습니다. 출처까지요. 출처까지. 그다음에 이런 워딩도 다 해줬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표는 소스를 챗GPT를 통해서 받았고요. 제가 약간 편집만 한 겁니다. 이런 스타일로 챗GPT를 통해서 이것들을 다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사업계획서를 만드는데 챗GPT가 사용이 된다라는 거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오늘 내용을 시작해 볼게요. 자, 챗GPT는 많이 들어보셨는데 혹시 뭐 리튼 아시나요? 그 다음에 SCI 스페이스. 우리 R&D 하시는 분들은 평소에 뭐 하시죠? 기술 검색하시죠? 주로 특허 하시고 논문 많이 하시잖아요. 논문 어떻게 하시죠? 제가 기업 컨설팅 하다 보면은 수시로 논문 봐가지고 나에 맞는 거 막 정리하세요. 근데 그게 참 일이거든요. 그 챗GPT가 워딩을 잘한다면 SCI 스페이스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는 논문을 잘 분석을 해줘요. 이런 것들이 되게 AI 검색 툴이 되게 발전이 되고 있거든요. 자, 그 부분을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릴게요. 8가지 정도 소개를 드릴 거고요. 경험상 이거 지금 오늘의 주제의 그 AI 검색 툴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블로그 글쓰기라든가 뭐 마케팅의 포인트 잡거나 이런 거보다는 사업 계획서에 필요한 AI 툴들을 저도 수십 개 사용해보고 그중에 8개 정도 괜찮은 게 있어서 소개를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챗 GPT를 제가 이제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좀 이제 써가놨는데 활용 쉬워요. 아시죠? 다 이렇게 검색해서 나 오늘 그 예를 들어 저는 이제 주제가 밀키트 관련된 거라면 밀키트 시장 분석을 해줘 라고 하면 알아서 다 해주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걸 가지고 저희가 계속 가공을 해야 돼요. 이게 입맛에 맞게 챗GPT가 결과를 내주지 않아. 근데 입맛에 맞게 결과를 내주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프롬프트라고 하거든요. 보통 우리가 그 프롬프트를 작성할 때는 간단하게 한 줄 이렇게 작성하시는데 얘를 좀 더 자세할수록
우리가 원하는 답을 내줍니다. 자, 그 방법에 대해서 네, 라이센스가 만료됐대요. 잠깐만요. 자, 그 방법에 대해서 두 번째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작성 사례 중에 제가 1, 2, 3, 4를 갖고 왔는데요. 제일 어려워하시는 것들 중점으로 사례를 갖고 왔어요. 갖고 왔는데 이걸 다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 오늘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못하더라도 자료로 다 제공했으니까 여러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근데 중소기업들 컨설팅 하다 보면 비즈니스 모델 작성하기 어려워요. 이런 분들 많이 계시고요. 시장 구성하는 거 어려워요. 이런 분들 많이 계시고. 그 다음에 저도 평가를 다니지만 가장 먼저 중요한 게 내 아이템이 왜 필요한지 평가위원 설득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배경이 필요성입니다. 자, 이 부분 되게 어려워하세요. 자, 그런 것들 중점으로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우리 R&D 사업계획서의 제목 있잖아요. 제목은 우리 중복성 테스트라든가 뭐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잡지만 참 그런 말 많이 하죠.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 제목이 좋아야 된다. 제목이 매력적이어야 된다. 하는데 이게 뜬구름 잡아요. 뭐가 매력적인지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챗GPT가 그거를 도와줘요. 물론 챗GPT에 나온 그 제목 가지고 그대로 쓸 수는 없겠죠. 왜냐면 챗GPT 내가 아니니까. 내가 R&D 할 건 아니니까. 근데 내 아이디어와 챗GPT의 어떤 조언을 받아줘서 받아들여서 조금 괜찮은 제목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이런 그 순서대로 진행을 할 거고요. 참고로 챗GPT 강의는 이렇게 와서 챗GPT 실습을 하시는 게 제일 좋은데 우리 시간 여건상 제가 챗GPT의 결과물들을 영상으로 다 담아놨거든요. 그거 제가 좀 이따가 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제 거 이게 소개는 넘어가겠습니다. 그 자료 있으시니까. 그다음에 첫 번째, 제가 이제 툴 8가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일단 챗 GPT죠. 챗 GPT고요. 혹시 빙챗 써보셨나요? 엣지에서요. 그 빙이라는 빙은 아시죠? 그 우리 구글처럼 쓰는 거. 그 빙에 보면은 빙의 웹사이트 그 검색창에 보면 오른쪽에 이런 로고 하나 있거든요. 로고를 누르시면은 검색이 이제 챗 GPT처럼 알아서 좀 해주는 게 기능이 있어요. 자, 요런 게 있고, 그 다음에 구글의 SEG라는 게 있어요. labs.google.com이라고 해서 요것도 있는데 요거 기능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요거 아세요? QUE라는 얼마 전에 나왔어요. 네이버에서. 네이버도 이쪽 AI 검색 툴에 가세해서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 부분. 그 다음에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SCI 스페이스 저 못하네요. 스페이스는 논문을 중점으로 전 세계에 있는 논문을 찾아줍니다. 어떻게? 내가 넣은 키워드에 맞는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찾아주고요. 그 다음에 퍼블리시티라는 곳이 있는데 챗 GPT가 버전이 3.5가 있고 4.0이 있습니다. 아시죠? 4.0이 뭐죠? 유료 버전이죠. 그 다음에 3.5는 무료 버전이에요. 그런데 이 챗 GPT의 단점이 뭐죠? 아니, 장점은 일단 워딩을 잘해요. 근데 단점은 저는 이제 여기서 무료라고 타이틀을 줬는데 그래서 3.5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이 무료의 단점이 최신성이 없어요, 데이터가. 그리고 데이터를 제공 안 해줘요. 챗 GPT가. 얘는 데이터를 주로 제공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 퍼블리시티라는 이 사이트는 챗 GPT와 빙챗의 강점을 다 모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써봤는데 챗 GPT 4.0이랑 비슷한 성능을 내더라고요. 그런 사이트가 있고요. 리트는 이게 한동안 그 작년도, 작년이죠. 2024년도니까 작년도에 한참 떴던 게 뭐냐면 챗 GPT 4.0 무료 버전을, 유료 버전을 한글에 특화돼서 무료로 쓸 수 있다. 라는 이제 슬로건으로 이제 많이 됐는데 제가 이거 강의 준비한다고 얼마 전에 써봤거든요. 그 초기에 나왔을 때는 잘 빨라요. 근데 지금은 워낙 사용 유저가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좀 느려졌더라고요. 아무튼 그것도 설명을 좀 드리고 바드라는 게 있어요. 구글에서. 바드 써보셨나요? 아니면 제미미라는 사이트, 구글의 제미미라고 있어요. Gemini. 이게 바드라는 것이 처음에 테스트 버전으로 나왔다가 지난주에 정식 버전으로 해서 제미미라고 해서 지금 나왔거든요. 그래서 구글의 플랫폼 자체를 얘가 활용해서 검색해주는. 그래서 이 강의 자료에는 바드로만 담았습니다. 지난주에 이게 업데이트돼서 구글에서. 그래서 말씀을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선 제가 이렇게 해서 프롬프트라고 하기도 하고 명령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내가 한국에서 밀키트 정기 배송 서비스를 창업하려고 해. 야, 사업계획서 작성할 거야. 그런데 그것을 시장, 기술, 사회, 경제가 뭐죠? 패스트 분석이죠. 패스트 분석은 뭐냐면 외부 환경 분석이에요. 그래서 얘를 한번 너 분석해줘 라고 요청을 했어요. 자, 어떻게 답이 나오는지 한번, 아이고, 잠깐만요. 이게 됐다. 한번 답을 볼게요. 이렇게 쭉 하시면 열심히 막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이게 좀 영어 뭐 이렇게 영어로 했다가 다시 번역을 할 겁니다. 쭉 돌아가서 답을 내줍니다. 보시면 3.5 무료 버전이에요.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만들어줬죠. 간단하게 이렇게 요게 이제 일단은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이게 챗 GPT 3.5의 무료 버전의 답변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자 구글 SEG SGE라는 사이트는 여러분들이 약간의 회원가입이 필요한데요. 회원가입 부분은 제가 좀 넘어가고 이거를 자 요거는 이제 그 회원가입이 들면은 우리가 구글에서 사용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우리 검색하듯이 검색을 할 때 여기 우리 일반적인 사이트 나오는 거에 이 우회 부분이 있어요. 우회 부분에 알아서 나옵니다. 처음에 세팅만 저렇게 해주시면. 그런데 보시면 자 답을 만들어 줬어요. 자 뭐라고 나왔냐면 제공되지 않습니다 라고 나왔어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이 프롬프트를 입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챗GPT는 저걸 가지고 알아서 워딩을 해줬지만 구글 이 SGE는 답이 없어요. 자 왜냐? 구글은 기본적으로 검색어 기반이죠. 키워드 기반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시 질문을 합니다. 여기에서 다 지우고요. 산업 분석이라는 키워드를 제가 넣습니다. 뭘 분석해줘 이런 우리 대화하듯이 이런 방식이 아니라 대화형은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입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찾아주죠. 자, 우리가 여태까지 뭐 했냐면 검색을 이렇게 산업 분석을 했어요. 하고 나서 열심히 밑에 그 내용 가지고 우리가 편집하고 뭐 어쩔 때는 밑에 하단에 구글 20페이지까지 가잖아요. 답이 있는지 없는지 보려고. 근데 그 이 웹사이트들을 알아서 얘가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많이 좋아졌죠.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열심히 우리 페이지 열심히 넘겨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막 이렇게 정리하고 이런 것들의 수고를 많이 덜어주고 있죠. 자, 또 하나 보겠습니다. 아까 퍼블리시티라는 제가 사이트 하나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이트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직 무료입니다. 언제 또 이렇게 유료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직은 무료예요. 여기다가 똑같은 프롬프트를 입력했습니다. 입력했더니 어떠신가요? 이 내용 보면 아까 전에 챗 GPT와 거의 유사한 답을 내줍니다. 유사한 답을 내주고요. 또 여기에 장점은 뭐냐면 이렇게 구글에서 찾아뒀던 이 데이터들 있죠. 우리가 엑셀 쓰다 보면은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워딩, 글을 쓰고요. 예를 들어서 시장이 성장된 될 것 같아. 라는 거, 이렇게 워딩이 있다면 그거에 근거를 달아야 되잖아요. 주로 그건 데이터잖습니까? 근데 여기서 한꺼번에 해줘요.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사이트에 접속해서 이렇게 그 이 출처까지 우리가 볼 수 있게끔 같이 분석해 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는 써보니까 물론 100% 4.0 버전, 그러니까 챗 GPT 유료 버전하고 동일하진 않아요. 요즘에 챗 GPT 유료 버전이 워낙 그 플러그인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되게 좋아졌거든요. 근데 그 정도는 아니고 우리 일반적으로 무료의 형태로 사용할 수 있게끔 딱 좋은 그 성능을 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아까 전에 여러분 자세히 못 보셨겠지만 챗 GPT와 얘하고 얘 답변을 보시면 워딩이 챗 GPT가 조금 좋아요. 왜 그러냐? 얘는 키워드로 검색을 해도 데이터 중심으로 답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밀키트 시장 분석이라는 키워드를 딱 쳤어요. 그러면은 데이터 근거를 쭉쭉 내줍니다. 그래서 이게 키워드와 대화형과 같이 혼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사이트? 아직 무료입니다, 아직. 이렇게 자세히 나오죠. 우리가 원래 찾는 게 이런 거 중요하잖아요, 이런 거. 숫자와 그거의 근거와 그다음에 최신 데이터를 우리 찾으려고 하는데 잘 안 찾아지고 여러분이 네이버 대신 구글을 많이 사용하시죠? 직장 안에서는. 이유가 뭐죠? 네이버는 똑같은 내용들이 자꾸 반복적인 기사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글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찾아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저는 이제
특히 우리 기술 개발이잖아요. 기술 개발 하시면은 특허 뭐, 저기, 키프리스라든가 이런 거 여러분 다 아실 거고, 그거는 수시로 이제 하시되, 그리고 키프리스의 단점은, 아니, 특허의 단점은 있죠. 최신성이 부족하죠. 공개될 때까지는 한참 걸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로 기술 분석을 논문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논문을 엑셀로 정리도 하시고, 이렇게 수시로 보고, 연구원들과 상의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 논문들을 분석해주는 사이트가 SCI 스페이스라는 사이트인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겨서, 동일하게 대화형 프롬프트를 넣어볼게요. 자, 여기다가 대화형 프롬프트를 동일하게 넣어봤습니다. 넣어봤더니, 이제 값을 보시면, 이렇게 세 개 이제 글로벌 어떤 그 영향력 있는 논문들을 먼저 찾습니다. 찾고 나서 오른쪽에 내가 입력한 이 내용과 유사한 포인트가 어디 있는지 이런 것들을 내줘요. 근데 보시면 대화형 키워드를 줬더니 정보가 제공되지 않습니다라는 답변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얘는 대화형 검색 툴이 아니란 얘기예요. 자, 그래서 제가 키워드들을 넣었어요. 키워드들. 빨리 안 나지? 자, 대화형은 아니고 그 다음이 이제 챗 GPT 기술이라는 걸 제가 넣었습니다. 저 똑같은 사이트에 우리 기술 키워드죠? 여러분들이 기술 키워드. 자, 얘를 넣었어요. 넣었더니 이제 답을 내줄 거예요. 열심히 답을 내줘서 자기가 알아서 이거 정말 이 기술 내가 넣은 키워드와 맞는 논문을 찾아서 그 논문에 어디에 비슷한 내용이 있는지 유사한 내용이 있는지를 알아서 해석을 해준대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영문이 기본이겠지만 우리 한글도 제공을 해요. 그래서 논문을 사용하신다면 이렇게 출처까지 들어가죠. 그러니까 논문을 사용하신다, 분석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게 아마 더 좋지 않을까. 물론 저희가 특허하고 논문 검색할 때 scala.google.com도 많이 사용을 하시지만 사실 그것도 우리가 미리 찾아야 되는 거고 키워드 검색할 때 가장 단점이 뭐냐면 노이즈가 많죠. 우리가 원하는 문서를 찾아줄 때도 있고 안 찾아줄 때도 있고. 그러니까 얘가 알아서 그 내용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주니까 여러분 논문을 분석하신다? 이 사이트 추천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빙챗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지금 bing.com 그 웹사이트 들어가시면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 계속 업데이트 되니까. 그런데 이 오른쪽에 이 버튼이 있어요. 버튼. 제가 이거를 지난주에 봤는데 이게 로고가 제가 요 로고가 아니죠. 요 로고가 한 3주 전까지는 요 로고였다가 이 빙챗이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업그레이드가 돼서 기능이 어마어마해졌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키워드 중심의 챗 GPT만큼 답을 많이 잘 내줘요. 그래서 또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저기 부분을 클릭을 하면 네, 클릭하면 이런 창이 하나 뜨거든요. 이런 창에다가 내가 여기다가 입력을 하면 됩니다.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입력을 했어요. 그러면 열심히 해서 나는 뭐 하겠다, 뭐 하고 있다, 뭐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답을 내줘요. 자, 요 워딩을 잘 보시면 아까 챗GPT 여기에서는 워딩만 나왔어요. 그러니까 데이터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근데 이 빙은 워딩도 주지만 데이터도 같이 제공을 해요. 그래서 얘를 저도 한 1년 정도 사용을 해봤는데 얘는 보니까 기사들 있잖아요. 어떤 그 요런 출처 있는 거, 그 내용을 그 맞게끔 가져와서 제공을 해주는 느낌이에요. 챗GPT는 여러 가지 내용 가지고 알아서 작성을 해주는 거지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사업계서라든가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할 때는 출처, 데이터 이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빙챗이 좀 잘 사용하고 있고 뒤쪽에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서 우리가 챗GPT를 쓴다면 챗GPT와 빙을 같이 쓰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려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빙챗이 있고요. 자, Q2라는 거 네이버입니다. 네이버에서 한번 여기다가 그 설정을 한번 해주시면 돼요. 설정을 한번 해주시면 네이버 그 우리 검색 있잖아요. 검색 오른쪽에 빙체처럼 버튼 누르게끔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여기도 Q 이렇게 해서 프롬프트를 입력을 해요. 그러면 열심히 분석합니다. 그래서 답을 내주죠. 근데 워딩은 조금 내용을 안 봐도 어설프죠. 내용이 좀 어설퍼요. 자, 왜 그러냐면 얘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네이버가
키워드 검색 기반의 사이트이기 때문에 네이버에 대한 내용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대화형보다는 키워드 중심의 프롬프트를 작성을 해야 되더라고요. 네. 이렇게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리튼 제가 말씀드린 거 여기에 3.5, 4.0, 그 다음에 4.0 터보 뭐 이렇게 있는데 사용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유료 버전을 무료로 쓸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슬로건으로 했는데 제가 이거 배속을 정말 빨리 해놨거든요. 정말 빨리 했는데도 느려요. 요즘에 좀 느려졌어요. 아마 사용하는 유저가 좀 많아서 그런지 막 생각하거든요, 지금. 제가 이거 한번 10배속 했는 것 같아요. 딱 돌아가신 거 보죠. 10배속 해놓은 거예요, 10배속. 이게 내용들이 조금 이렇게 과거만큼 이렇게 그 실용성 면에서, 속도 면에서 실용성은 조금 떨어지는. 그렇지만 한글에 대한 어떤 번역 부분 있잖아요. 번역 부분을 정말 잘해줘요. 그러니까 한글화는 정말 많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자, 넘어갈게요. 자, 바드. 얘는 좀 바뀌긴 했는데, 원래 바드 버전은 요겁니다. 구글의 바드는 이렇게 생겼는데, 지금 지난주에 나왔던 제미미라는 걸로 업데이트 돼서 성능은 더 좋아졌어요. 자, 바드가 이렇게 검색을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 전 이제 봤을 때, 그 구글에서요. 구글에서 아까 전에 그 SG는 키워드 중심의 검색이라면 이 바드와 제미미는 대화형 검색의 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제가 8가지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요. 이렇습니다. 그래서 대화형 검색, 그러니까 나 의문할 사람이 필요해. 의문할 사람이 필요해. 그 다음에 내 말귀를 알아먹는 사람이 필요해. 라고 해서 대화형 검색이다. 라고 한다면 저는 챗GPT와 빙챗을 추천드리고 또한 이 두 개를 같이 쓰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퍼블리시티는 이 두 개의 장점이 혼합이 되어 있어요. 혼합이 되어 있지만 네, 그래도 뭐 막강해요. 그리고 리트 한국어로 이제 만들어주는 요 사이트고요. 그 다음에 기술 검색이다, 논문 검색이다 라고 한다면 SCI 스페이스라는 사이트. 그 다음에 키워드와 검색을 같이 다 주로 이제 여기는 구글에 대한 영역이고 얘는 네이버예요. 그래서 이런 사이트들을 일단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때그때 우리 그 할 때마다 조금씩 다르니까 그렇게 해서 이 정도는 알고 한번 AI 검색 툴을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예, 요거 별표는 참조해 주세요. 제가 그냥 봤을 때 이렇게 가격을 내준 거고. 자, 이제 두 번째, 챗GPT 활용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프롬프트입니다. 프롬프트인데 우리가 그 작성하실 때 보면은 그냥 검색해도 나와요. 사실 어떻게 보면 나는 누구야 라고 검색해도 답 나옵니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답변을 얻기 위한 프롬프트. 자,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기본적으로 챗GPT를 기본 세팅인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챗GPT를 이해하기 이 부분은 챗GPT가 만능이 아니라 날 도와주는 조언자다. 그리고 내가 혼자 있어요. 회사에. 혼자 있으면 대화할 사람이 없고 같이 일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 파트너 개념이다라고 인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프롬프트 진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초기에 어떻게 얘기가 나왔냐면 챗GPT는 일단 영어예요. 영어가 기본입니다. 그래서 얘를 구글 번역에 옮겼다가 다시 옮겨서 답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이유 자체는 영어로 얘가 돌아가야지 빠르다. 제대로 된 답변이 나온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크롬으로 이제 챗GPT 많이 사용할 텐데 이 프롬프트 진이라는 걸 깔게 되면 얘가 알아서 내가 한글로 치면 영어로 챗GPT에 명령을 해주고 챗GPT에서 영어로 답이 나온 걸 다시 한글로 나한테 답을 줘요. 그래서 그런 게 쉽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챗GPT 하나만 쓰지 마시고 데이터, 출처 이런 것들을 같이 제공하는 빈체스터 같이 쓰셔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건 넘어갈게요. 까는 방법인데 그냥 구글에서 이렇게 치시면 나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똑같은 프롬프트를 챗GPT에도 한번 넣고요. 빙챗에 넣어서 얘는 근거와 데이터 중심으로 쓰고 얘는 글쓰기 중심으로 써라. 제가 어떻게 활용하는지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이제 동일한 아까 말한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넣었어요. 자, 워딩 잘해주죠 여기. 동일한 걸 넣었는데 얘는 워딩보다는 데이터를 잘 잡아주죠. 그럼 이 두 개 가지고 얘를 워딩으로 쓰고 얘를 데이터로 쓰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일단 창업
지원 사업 PSST라는 그 양식에 맞춰서 제가 써봤는데 일단 모든 것을 전부 다 챗GPT가 해주진 않습니다. 사람이 할 게 있고 챗GPT가 해줄 게 있고 빙이 해줄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간단하게 정리했는데 요거는 충분히 자료로서 보실 수 있으니까 제가 시간 내서 넘어갈게요. 자, 이제 프롬프트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6가지로 보여져요. 저도 이거 찾아내기 위해서 많이 공부했고요. 많이 찾아봤고 실제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6가지를 얘기하는 곳이 정석인 것 같아요. 5가지를 얘기하기도 하고 6가지를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8가지를 얘기하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6가지 정도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동작, 우리 분석해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동작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거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나머지 것들이 들어가면 좀 더 수월하게 우리가 원하는 워딩을 쳐주고 내용을 결과를 내줘요. 자, 그 부분 실습하면서 볼 건데요. 일단 제목만 동작, 맥락, 예제, 역할, 형식, 어조 이렇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볼게요. 자, 동작 일단은 내가 창업하려고 해. 창업 아이템을 추천해줘. 라고 제가 챗GPT가 명령을 했습니다. 자, 동일하게 했죠. 쭉 하면 챗GPT가 딱 돌아가서요. 상업 아이템 추천해줘요. 자, 이런 거 추천해줍니다. 자, 이게 어떤가요? 추천해주는 게 아니죠, 지금. 창업 아이템을 얘기했더니 창업 아이템을 하고 창업하려면 이런 것들이 필요해.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닙니다. 예. 그죠? 자, 이 상태에서 제가 맥락을 추가했습니다. 자, 아까 동일한 얘기죠. 나는 밀키트 사업을 하려고 해. 라고 맥락이라고 해서 이게 그 나를 어떤 분들은 나를 이제 학습시킨다라는 얘기도 하고 상황 설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상황 설명을 추가했어요. 이걸 맥락이라고 좀 보는데 이렇게 해서 다시 챗GPT에다가 결과를 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전에 그 답변과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 볼까요? 자, 어떤가요? 이제 내가 원했던 아이템명을 추천해주죠. 물론 이런 건 오타예요. 이렇게 미식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원래 밀키트인데 미식 키트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거는 우리 사람들이 좀 이렇게 보정을 좀 해야 되지만 이렇게 답변을 내줍니다. 자, 요거 하나 추가됐다고. 요거 하나 추가됐다고 내가 원하는 답을 줘요. 자, 동작 부분 있죠. 동작 부분 요약해줘, 분석해줘, 작성해줘, 정리해줘, 계속해줘. 그 다음에 단일자가 아까 뭐 하나의 명령을 낼 수도 있고 복수의 명령을 낼 수도 있어요. 근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는 여기 다시 해줘죠. 다시 해줘. 다시 해줘. 다시 해줘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요렇게 계속해줘 이런 거. 요게 이제 필수적인 동작이고요. 그 다음에 동작이 좀 전에 제가 부연 설명 넣었죠. 그 맥락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배경을 넣는 겁니다. 나를 나의 상황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는 맞벌이 주부인데 퇴근 후 제품 구매하기 어려워. 어쩌고 해서 이런 상황을 네가 이해하고 추천해줘.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맥락을 이런 스타일로 넣을 수 있고 이렇게 목적 및 환경 이런 스타일도 넣을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자 볼게요. 다시 한번 나는 맞벌이 주부인데 이 내용을 가지고 여기에 GPT에다가 명령을 해볼게요. 자, 좀 전에 챗GPT가 추천해준 그런 그 밀키트 그 제목 있죠. 창업 아이템명. 그거보다 좀 더 수월해졌죠. 그러니까 좀 더 이 부분과 맞닥뜨려졌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냉동이라는 단어 들어가고 딱 바쁘다고 하니까 냉동 밀키트 어떠냐 그렇게 추천을 해주죠. 그 다음에 도우미 내가 바쁘니까 음식을 못해. 그러니까 도와주는 앱까지 한번 해봐라. 그렇게 잘 추천해 줍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구체화되면 구체화될수록 답이 명확해져요.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되는 걸로 얘기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예제라고 해서요. 우리 출력하는 형태 있죠. 아까 전에 내용 보시면 어떤가요? 지 마음대로 외우죠. 제가 제목 놓고 글 써라 이런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근데 지 마음대로 해줍니다. 그런데 내가 형식까지 정해주는 거예요. 형식까지. 그래서 그걸 예제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아까 밀키트 경쟁 제품을 분석해줘 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래와 같은 형식 제가 아래에 형식을 넣었어요. 자, 뭐냐? 동글뱅이 있고 헤드 메시지 한 줄. 하이폰 있고 가로 키워드 넣고 내용. 여기도 2개죠. 2개가 들어가고 여기 하나가 들어갔죠. 그렇게 예제예요, 예제. 내가 다른 거 썼던 거. 같이 해서 아래 형식으로 해줘. 라고 했더니 이제 챗GPT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봐주세요. 비슷하게 가죠. 이 스타일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동글뱅이는 뭐
여기 동글뱅이 있고 하이픈은 아니지만 비슷하게 가져왔죠. 알아서 얘를 해석해서 키워드 놓고 내용 쓰고 여기 헤드 메시지 주고 이렇게 해서 챗GPT가 내가 지어주는 형식에 맞춰서 작성을 해줍니다. 그럼 우리가 나중에 예전에 챗GPT 기냥 썼다라고 한다면 그걸 받아다가 내가 편집할 때 다시 수정하고 이렇게 작업을 하는데 이거는 이것만 받아갖고 내가 보정만 하면 되는 거죠. 이런 스타일로 예제라는 게 있어요. 자, 역할이라는 게 있습니다. 역할. 자, 보시면 자, 나는 영유아를 위한 창업을 하려고 해. 나에게 간단하게 조언을 해줘라고 요 밑에 두 줄은요 동일합니다. 이 왼쪽과 오른쪽이. 그런데 너는 나의 사업 계획서를 평가하는 평가위원이라 라고 해서 채팅에 역할을 줘줬어요. 한 이쪽은 평가위원이라고 하고 이쪽은 넌 마케팅 전문가라고. 그러면 답을 보시면 평가위원이에요. 평가위원이니까 시장조사는 이렇게 제품 개발 서비스는 이렇게 그다음에 뭐 금융계획은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 라고 답이 나오죠. 오른쪽 보시면은 마케팅 전문가니까 여기서 나오는 게 대상 고객은 어떻게 식별할 거야? 해야 돼. 그다음에 온라인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돼. 이렇게 해서 답이 달라지죠. 역할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역할이 이제 네 번째가 되고요. 그다음에 형식. 아까 전에 아래와 양식, 형식처럼 이렇게도 있지만 종교로 의미를 모르게 우리 명조체 많이 쓰죠. 개조식으로. 이걸로 바꿔줘. 개조식으로 써줘. 서술형으로 해줘. 이런 것들. 아니면 표로 만들어줘. 뒤에 하겠지만 이모지를 넣어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거를 같이 넣어주면 돼요. 자, 왼쪽을 보시면 표로 이렇게 답이 맞는데 얘를 표로 다시 작성해줘 라고 얘기를 하면 답을 다시 작성해줘요. 자, 요 내용 아까 보셨죠? 요 내용을 가지고 표로 만들어줍니다. 또 하나 제가 이제 줄마다 이모지를 넣어서 다시 작성해줘 라고 했더니 이모지까지 넣어줍니다. 이모지까지 해서 넣어주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사용할 거 이모지 예전에 저도 찾으려고 막 검색해가지고 이모티콘 막 검색해서 캡처하고 문자표 받아가지고 뭐 하고 이런 거 많이 했는데 알아서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형식을 지정해주면 내가 답이 달라지는 거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어조가 있어요. 어조가 톤앤 매너라고 하거든요. 이 글에 대한 우리도 그거 있잖아요. 우리가 뭐죠? 그 화난 투로 글 쓰는 때 하고 정말 오늘 기분이 너무 좋아 이 상태에서 글 쓰는 거하고 이게 뭐가 난 화났어라는 워딩은 안 들어갔지만 글이 달라지거든요. 내용 자체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톤앤 따뜻하게 작성해줘 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읽기 편하게 줄만 보세요. 일단 내용은 안 보지 마시고 줄만 보시면 따뜻하게 하니까 좀 길어졌죠. 일단은 오른쪽에는 명료하게라고 썼어요. 제가 짧아졌죠. 이거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조, 톤앤 매너라고 얘기하는데 명료하게, 부드럽게, 따뜻하게, 친절하게, 매력적이게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사용해주면 이 글도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너는 선생님이야. 선생님이 아이한테 얘기하듯이 글을 써줘. 라고 하면은 부드럽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챗GPT로 동화책 쓰기라는 그 콘텐츠가 있거든요. 거기에 나오는 어조가 그거예요. 너는 3살짜리 어린애를 가리키는 선생님이야. 선생님이 얘한테 부드럽게 읽어주는 어조로 해서 글을 써줘.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대상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뭐 어조가 모르겠다라고 하면 물어보면 돼요. 잘 답변해줘요. 한국에서 작성하려면 어떤 어조가 좋아? 라고 하면은 이렇게 써줍니다. 전문적인 톤, 뭐 열정적인 톤, 명확하고 간결한 톤. 그래서 이거 아이디어를 구했으면 열정적인 톤으로 작성해줘 라고 해서 전 명령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지금까지 해서 6개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종합적으로. 자, 너는 사업계 작성하는 전문가 역할 줬고요. 그 다음에 아이템 3개만 추천해줘. 동작 줬습니다. 그 다음에 맥락. 나는 지금 유아용품 관련된 창업을 하려고 해. 그 다음에 형식. 번호 넣고, 키워드 넣고, 유학은 한 줄로. 하이폰 2개에다 근거 1, 근거 2로 해서 2줄로. 자, 형식 넣고요. 어조, 간결한 톤으로. 그 다음에 예제, 아래 스타일. 이렇게 해서 제가 이거 종합적인 프롬프트를 가지고 챗GPT 명령을 해볼게요. 자, 동일하죠? 이렇게 해서 명령을 하면 자, 처음에 제가 창업 아이템 추천해달라고 한 거하고 얘하고 어떤가요? 훨씬 더 깔끔해졌고요. 훨씬 더 내가 바로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졌죠. 물론 이 6가지의 지금 프롬프트를 다
다 작성할 필요는, 그러니까 다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 맞게끔 이런 형태로 그 내용을 주면은 좀 더 부드럽고, 그 다음에 좀 더 깔끔하게 답을 주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롬프트를 작성하실 때는 이 6가지 관점을 생각하시고 다 넣을 필요는 없지만 넣었을 때는 좀 이렇게 괜찮은 답변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좀 그 부분을 생각하셔서 프롬프트를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걸 가지고요. 이런 걸 가지고 작성했던 제가 이제 셀피드 강의하면서 작성했던 내용들을 좀 몇 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선 기본 프롬프트라고 해서 간단한 프롬프트입니다. 이렇게 해서 상업에서 10개만 추천해줘. 이런 제가 프롬프트를 했어요. 그리고 아래 설명, 나의 배경, 창업 배경 이렇게 설명을 해줬더니 챗GPT가 이렇게 답을 줬어요. 뭐 태구는 요리 먹었어라든가 이게 창업 아이템명을 했는데 딱 봐도 마음에 안 들어요. 그죠? 딱 봐도 마음에 안 들어요. 이거 가지고 어디 평가 못 갑니다. 딱 봐도 마음에 안 들어서 자, 심화 프롬프트.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아까 전에 6개 말씀드렸던 걸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너는 창업자야. 사업계 작성할 거고, 창업 배경은 이래. 자, 우선 키워드, 밀키트, 배송 서비스, 제가 예시를 이렇게 잡았고요. 그 다음에 창업 배경, 매일 밀키트에 관하는 맛보리 주부가 쉽게 집에서 받아볼 수 있는 밀키트 정의만 서비스를 만드는 거야. 뭐 이렇게 잡았고. 그 다음에 이게 좀 구체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아래 내용 가지고 창업 아이템명을 만들어줘. 이렇게 제가 설명을 달았어요. 1번, 주목을 끌 수 있게 만들어줘. 2번, 10단, 너무 작으면 안 되니까. 10단에서 20단어 사이로 만들어줘. 그 다음에 1번, 요 1번 있죠, 키워드. 키워드의 개념을 포함해줘. 2번, 요 2번의 내용을 반영해줘. 그리고 톤앤 매너, 전문적이고 설득적인 느낌으로 작성해줘.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R&D 계획서 작성하실 때 창업 아이템이 어떻게 작성하라고 많이 들으시죠? 이게 아마 산업부에서 가이드 내주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너다 특급, 뭘 대상으로 하고 어떤 거를 써라. 뭐 이렇게 대상물. 이렇게 해서 주로 포인트가 뭐냐면 제일 앞에 뭐뭇을 이유한 목적물이 있고요. 목적물이 있고 뭐뭐용 거기에 스펙이 있습니다. 스펙이 있고 제일 마지막에 제품이나 서비스 내 아이템명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스타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아이템명은 제일 앞쪽에 뭐뭇을 유한을 넣어주고 중간에 뭐뭐용을 넣어줘. 제일 마지막에는 제품이 서비스명을 넣어줘. 요 순서대로 만들어줘라고 제가 설명을 달아 놓은 겁니다.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다섯 개를 만들어줘. 라고 하고 아이템명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거를 설명할 수 있게끔 내용도 작성해줘. 라고 해서 명령을 해서 실습 결과를 볼게요. 요 지금 영어가 돼 있잖아요. 제가 한글로 넣었는데 아까 프롬프트 지니에서 알아서 얘가 영어로 바꿔서 챗GPT가 명령을 내주고 여기 답이 나오면 나한테 다시 한글로 바꿔주는 겁니다. 자, 어떤가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해서 뭐뭇을 위하는 들어갔어요. 이거 해봤는데 뭐뭐용은 안 들어갔더라고요. 내가 너무 스펙을 안 넣어서 그런지 몰라도 뭐뭇을 위하는 다 넣었어요. 넣어가지고 제목을 만들어줍니다. 이거 다시 해줘라고 하면 또 다시 이렇게 해주니까 보시면 되고 뭐뭇을 위한 그 다음에 뒤에 제목 아이템이나 서비스 이렇게 가고 이 내용을 이렇게 설명을 해준다.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이렇게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시마크로스 1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다가 좀 더 내 아이템명을 잘 설명을 해주면 좀 더 좋은 답변이 나오는데 제가 그거를 두 번째로 해서 위아래 동일합니다. 위아래 동일한데 내 창업 배경을 좀 더 구체적으로 넣었어요. 이게 우리 R&D 계획서나 이런 거 작성하실 때 제일 첫 번째 창업 배경 및 필요성 작성하잖아요. 그 내용을 가지고 여기다 다시 넣은 겁니다. 우리가 보통 아이템명은 처음에 가상 아이템명을 작성하시고 제일 마지막에 이 내용에 맞는 거를 아이템명을 좀 픽스를 시키잖아요. 그래서 작성했던 내용을 좀 넣었어요. 이 부분만 추가했습니다. 이 부분만 추가했더니 답을 볼게요. 이제 좀 더 매끄러워졌거든요. 그러면은 가정주부를 위한 편리한 식사 키트 배달 서비스라든가 이렇게 해서 밑에 내용도 좀 이렇게 상세하게 이 내용들 자, 밀키트 간식이 많고 1인 가구가 많대요. 그렇게 했더니 여기에 그 키워드들을 가지고 내용을 작성해 주죠. 그래서 이런 스타일로 우리가 창업 아이템명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비교를 해볼게요. 처음에 간단한 명령, 이렇게 간단을 냈을 때의 제목과
이거 기억나시죠? 처음에 그 상세 설명이 없는 그 내용과 상세한 내용이 있는 요 내용, 요 답을 세 개 비교해 보시면 어떤 게 더 우리한테 좋을지 라는 판단이 들으실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제목을 말씀드렸고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배경 및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거를 저 프롬프트를 다 안다고 해서 뭐가 그냥 짜잔 하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자료 조사를 하고 여기서 키워드를 도출해야 돼요. 그래서 자료 조사를 할 때 아까 비슷한 컴퓨터죠. 이거를 입력하고 이 중에서 제가 키워드를 몇 개 뽑아야 돼요. 그러면 얘를 가지고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요청해서 답을 받을 거예요. 볼게요. 자, 동일한 이제 프롬프트를 가지고 이렇게 챗 GPT와 빙 챗에 넣었어요. 이걸 다 쓸 건 아닙니다. 이건 챗 GPT가 얘기해 준 거니까. 그럼 이 중에서 제가 필요한 키워드들을 한 3개를 노출했습니다. 이 3개 가지고 배경의 필요성을 난 쓸 거야 라고 선정은 우리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3개 구했죠. 하나, 둘, 3개. 3개 구했고 그럼 이걸 가지고 구체적으로 핵심 요약 및 근거를 한두 가지 정리해줘 라고 제가 명령을 내줍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미지를 추천해줘 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이럴 경우 많잖아요. 시제품 이미지가 디자인이 나왔어. 그럼 이거 활용하면 좋지만 안 나오는 경우가 태반이잖아요. R&D 기획서 쓰실 때. 근데 R&D 기획서 쓸 때 보면 다 컨설턴트 얘기하는 게 이미지로 보여줘. 가상 이미지도 좋아. 얘기하잖아요. 이거 잘 그려주거든요. 빙이 그려줘요. 그걸 위해서 이걸 넣은 거예요. 활용법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그 키워드를 넣어서 답을 구했어요. 자, 시장 성장이 있고, 아까 전에 1인 가구, 제가 키워드 넣어준 거. 그리고 얘 이렇게 넣어줬으면 여기 내용 써 있고, 여기도 그거에 대한 근거가 있죠. 그럼 이게 두 개 가지고 제가 이쪽에서는 요약 내용을, 이렇게 그 워딩을 쓰고, 이쪽에서 근거를 쓰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작성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요약을 가져오고, 저기서 근거를 가져오는 거죠. 출처는 여기 클릭하면 나와요. 클릭하면 나오니까. 이렇게 해서 워딩을 할 수가 있죠. 자, 출처는 어떻게 나오냐? 빙 챗이에요, 이게. 여기 마우스로 이렇게 클릭하면 여기 웹사이트가 바로 이동이 돼요. 바로 이동이 되고, 여기서 내용을 우리가 가져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출처 쓰기도 하고, 내용을 가져오기도 하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이미지를 추천해서 제가 하나 했죠. 자, 이거는 뭐냐면, 제가 그 설명을 위해서 가상 아이템을 밀키트 정기 배송 서비스였어요. 그러다 보니, 그런 기존의 문제점을 얘기하고 우리 아이템을 가상 이미지로 좀 보여주고 싶어서 근데 아직 뭘 만든 건 없어요. 그래서 빙챗한테 그려달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얘가 다양한 신선한 식재료와 레시피가 포함된 밀키트 상자가 지배된다는 모습이라고 이제 워딩을 해줬습니다. 쟤를 가지고요. 빙에다가요 얘기를 합니다. 아래 내용을 가지고 이미지를 그려줘 라고 했더니 이렇게 그려줘요. 그럼 배달되는 모습은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레시피가 포함된 밀키트 상자만 나왔어요. 그러면 이 내용을 구체화시킬수록 이 이미지가 달라져요. 처음에는 그 왜 여러분 유튜브 보시면 이건 AI가 만든 그 사진 있잖아요. 그런 사진들이 구체적인 질문을 이렇게 답을 이렇게 질문을 해주면 좀 더 구체화 실감성 있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보다는 더 구체적으로 해서 나오는데 아무튼 이런 스타일로 만들 수가 있어요. 만들어 줍니다. 아예. 그리고 얘를 버튼 클릭하면 다운로드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실습 영상 보시면 이렇게 만들어줘 라고 했더니 막 돌아가요. 막 돌아가서 이미지를 그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하고 이렇게 막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이미지가 짜잔 나올 거예요. 안 나오지? 네, 나왔어요. 잘 나왔는데 여기 보시면 달리 3.0이라고 돼 있거든요. 달리 3.0. 그리고 여기 보면은 디자이너가 이미지 크리에이터라고 돼 있어요. 원래 얘가 이미지 크리에이터라는 사이트가 따로 있어요. 따로 있는데 빙에서 알아서 그거를 연동시켜서 플러그인하고 연동시켜서 답을 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다운받아서 캡처하면 화질이 안 좋아요. 그래서 얘를 선택을 딱 하면 오른쪽처럼 보시면 얘를 딱 선택을 하면 이미지 크리에이터 사이트로 넘어갑니다. 그럼 여기에서 다운로드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게 그 좋은 화질로 다운받을 수 있고 얘를 다시 그려줘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미지 크리에이터를 직접적으로 우리가 들어가면 이미지 크리에이터가 하루에 몇 개인가? 10개 정도 이미지 이렇게 못 그려요. 근데 빙치에서 그려달라고 하면 무한대거든요. 그래서 빙치에서 좀 더 얘가 또 좋아졌어요. 그런 형태로 우리가
이미지도 활용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저도 활용하면서 놀랬던 게, 자, 1인 가구 증가에 대해서 데이터를 찾아줘.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런 자료를 갖다 주더라고요. 근데 이게 뭔지 봤어요. 뭔지 봤더니, 클릭 딱 해서 들어갔더니 통계청 자료예요. 그러니까 웹사이트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런 통계청 안에 요 위쪽 PDF 요 안에 내용 가지고 이렇게 써줬더라고요. 그러니까 공공 사이트에서 물론 막힌 것도 있지만 안 막힌 것들은 활용하기가 가장 좋고 그래서 이런 것들 자 이미지 여기 들어가서 제가 이미지를 갖고 왔습니다. 물론 여러분 사업계획 작성하실 때는 그릴 수 있는 거는 직접 그리시는 거죠. 왜냐면 평가위원들이 저거 되게 성의 없이 보이거든요. 근데 저는 설명을 위해서 이렇게 냈던 거고 자 이렇게 해서 이미지도 이렇게 가져올 수가 있죠. 자 얘를 가지고 아까 우리 워딩 만들었죠. 이 밑에 빙체에서 근거 들어가서 출처에 있는 그래프 요거를 잘 설명하는 그래프들이거든요. 그럼 그래프를 갖고 와서 얘만 우리가 다시 바꿔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한 세트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게 지금 여태까지 만든 거는 외부 환경 기반의 배경 및 필요성이었어요. 또 하나는 내부 환경 중심, 그러니까 나 중심. 내가 뭘 잘하니까 이걸 할 거야. 라는 내부 환경 중심의 이제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나를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챗GPT가 저를 모르니까 설명을 열심히 해줘요. 해줘서 자세하면 자세할수록 좋고요. 그래서 해줘서 챗GPT에게 작성해줘 라고 요청을 할 겁니다. 자, 저렇게 얘기했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는데 일단 별로 마음에는 안 들어요. 마음에는 만들어서.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그 키워드 도출하는데 처음에 딱 검색했을 때는 키워드 뽑아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키워드 뽑아낸다. 키워드를 뽑아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출력할 때는 1, 2, 3번을 종합해서 키워드를 만들어주고 아래 형식대로 저기 그 워딩을 쳐줘. 출력을 해줘. 라고 답을 했더니 오른쪽이 그 답이거든요. 오른쪽. 자, 키워드, 원래는 뭐 키워드를 써달라고 했던 건데, 키워드 1, 2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됐던 유사하게 답을 줍니다. 유사하게. 이런 스타일로, 그러니까 그 배경 필요성을 작성할 수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 검색은 키워드를 뽑는다라고 생각하니까 처음에 딱 하고, 아이, 내용이 별로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챗GPT가 요거를 하면서 반복되면서 얘가 학습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스타일로 우리가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게 답이 나왔는데 아니 마음에 안 들어 아니면 그냥 해봐 그냥 다시 작성해줘 한번 요청했더니 답이 달라져요. 챗GPT의 최대 단점이 뭐냐면 동일한 답이 안 나오거든요. 동일한 답이. 제가 그래서 이걸 영상을 찍었고 캡처를 해놓은 거예요. 이게 동일한 답이 안 나와서 그래서 이 중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발췌해 쓰는 거죠. 발췌해서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한계점. 특히 우리가 또 저거 하는 게 있어요. 그 뭐지? 기존 제품들. 맨날 나오는 게 뭐 기존 제품과 차별성이 어쩌냐 뭐 이렇게 얘기 나온다고요. 그러면 그거 꼭 넣어야 되는데 그거 찾기 너무 힘들어요. 그거 찾기. 그래서 해달라고 해요 그냥. 자 밀키드 세트 한계점 뭐고 이런 것들을 도출해줘 라고 해서 한계점에 대해서 이렇게 도출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워딩만 있으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아까 구글에서 들어가서 아니 그 빙챗에서 나온 요 사이트 있죠. 요 사이트에 지금 현재 밀키트 제품의 그 배송 서비스의 문제점 이게 나오더라고요. 쓰레기. 엄청난 쓰레기야. 그래서 나는 이렇게 바꿀 거야. 아까 이미지 맞는 거 있죠. 이렇게 해서 제가 활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네. 자, 제가 지금 일부러 좀 빨리 나가고 있는데 자 일단 목표 시장 정할 때 타겟 고객 정하고 수익 시장 도출하고 경제사 분석 이렇게 하는데요. 자 하나씩 볼게요. 자 시장 도출할 때 그 중요한 거는 그 우리 고객 세그먼트 아시죠? 고객을 여러 가지 고객군을 세그먼트해서 나의 타겟 고객을 정해요. 그러니까 대상 고객이 10개야. 10개면 그중에 하나가 나한테 타겟 고객이죠. 근데 이 10개에서 하나를 도출할 때, 하나를 이렇게 그 필터링 할 때 우리의 감이라고만 얘기하는데 그거 평가위원들 특히 R&D 사업계에서는 안 먹히거든요. 10개가 있다면 10개를 왜 하나까지 도출했는지 이유 근거가 있어야 돼요. 자, 그 부분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뭘 어떻게 할지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제가 그냥 너가 난 고객 세그먼트를 할 거야. 할 건데 얘를 평가해줘. 어떻게? 5개 평가 지표를 네가 선정을 해서 평가를 해줘. 자, 평가 지표만 있으면 안 되죠. 선정해서 점수가 있어야 돼. 그래서 5점 척도로 해서 1점에서 5점까지 해줘.
그냥 쭉쭉 쓰면 나 보기 힘들어. 표로 만들어줘. 그리고 설명도 해줘. 그다음에 이게 나중에 보면은 이게 5개가 있으면 우리가 합치는 것도 일이에요. 그래서 너가 합해줘. 그 고객 특징에 대해서 설명해줘. 이렇게 제가 좀 복잡하지만 명령을 넣습니다. 자, 이게 3.5 버전이에요. 어떤가 좀 보기 안 좋죠? 보기 안 좋아요. 어. 그런데 혹시 4.0 쓰시는 분들은 바로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료로 쓸 거니까 얘를 가지고 활용하시면 돼요. 얘를 활용 어떻게 하냐? 1번 질문했어요. 세그멘트 해줘.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제가 이제 시행착오를 말씀드리는 거 제가 이렇게 했더니 1번 질문, 2번 해서 평가 점수를 내줘, 표를 정리해줘. 이렇게 만들어줘. 이 모양 안 이쁘게. 그래서 표를 다시 작성해서 평가 지표는 가로로 바꿔주면서 이렇게 답이 나오더라고요. 이것도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평가 지표를 더 추가해줘. 해서 이렇게 답이 나와요.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종합 점수를 넣어줘. 이거 내가 합치는 거 귀찮아. 그거 넣어줘. 그랬더니 점수 넣어주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번, 자, 고객 특징을 같이 넣어줘. 라고 했더니, 저는 원했던 게 이 옆에 고객 특징을 넣어달라는 거였는데, 내가 그냥 고객 특징만 따고, 이렇게 해줬어요. 번잡스러워요. 그런데 이런 방법을 한두 번 더 하니까, 이런 답을 나왔어요. 이런 답을. 깔끔하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활용을 하면 돼요. 자,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게 나중에 평가형 갈 때, 이거 챗GPT가 평가해줬어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은 뭐, 좋은 점수 받을라나?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자, 컨설턴트들이 제일 많이 자주 사용하는 게 문차트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거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만족도 조사하면 매우 만족, 뭐 불만족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지수화시키거든요. 점수화시켜. 그래서 컨설턴트들이 제일 많이 쓰는 게 이 문차트라고 해서 달이 이렇게 반달 이게 딱 보면 얘는 진해. 뭐가 또 이렇게 좋은 것 같아. 그다음에 얘는 덜해. 이건 아예 안 좋은 것 같아. 라는 느낌이 있잖아요. 이걸 문차트라고 합니다. 어떨 때는 여기 3가지 쓰기도 하고 5가지 쓰기도 해요. 그래서 이 점수를 내가 나의 의견까지 감안해서 이렇게 바꿔주세요. 바꿔주시고 여기에서 자 복합적으로 했더니 내가 원하는 건 요거였거든요. 요거. 얘가 중요하게 보이죠? 지금 딱 봤을 때는 이게 뭐 점수 다 필요 없고 딱 멀리서 봤을 때 까만 게 제일 많고 중요해 보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나는 얘를 도출했어. 라는 거를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걸 가지고 나 뒤에 풀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 해보니까 얘가 저기 바쁜 직장인을 점수를 높게 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타겟까지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얘가 조금 조언을 준 거죠. 이런 스타일로 우리가 이렇게 변환 과정을 하면은 뭐 아무리 봐도 내가 전문가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전문가잖아요. 그 기술 개발 그 아이템에 대해서는 평가원이 전문가가 아니라 이렇게 해서 바꿔줄 수가 있고 얘를 워딩으로 해서 이렇게 바꿔줄 때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타겟에는 근거 있죠. 근거도 자 앞에서 이제 1차 타겟 구했잖아요. 영역을 했으면 요거에 대한 내용 얘를 내가 왜 1차 타겟을 구했냐 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죠. 얘를 이제 워딩으로 이렇게 해서 다시 받아서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갈게요 이거. 그 다음에 탐삼솜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 취지는 전체 시장, 유효 시장, 뭐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시장, 내가 이제 할 수 있는 시장 이렇게 개념을 해서 탄산솜이라는 게 아시죠? 다 아시는데 얘가 저도 컨설팅 하면서 질문들이 얘를 뭘로 잡아요? 얘를 뭘로 잡아요? 얘를 뭘로 잡아요? 이런 거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물어보세요, 그냥. 질문에서 뭐예요? 물어보세요. 한국의 밀크티 시장을 탄산솜으로 해서 정리해줘 라고 했더니 얘가 열심히 합니다. 탐은 아시죠? 전체 시장이에요. 그 다음에 쌈, 솜은 내가 예를 들어서 마켓 시어를 100% 가져갔을 때가 쌈이고 내가 3년 안에 그거를 달성할 수 있는 게 솜이에요. 그래서 얘를 그냥 해달라고 했어요. 했더니 열심히 막 돌아갑니다. 그러면은 밀키트 시장 전체의 탐은 뭐 농촌경제 여기 출처 있죠? 출처에 따르면 어디지? 좀 빨리 가야 되는데 자, 그 국내 밀키트 시장은 얼마야? 답 줬죠? 그 다음에 유로 모니터 하나가 아니라 2개를 찾아줬네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4,300억이야 라고 해서 탐이란 부분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삼숨은 사실 내가 내 시장을 가정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딱 보면은 얘가 자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 이렇게 얘가 가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탐의 30%를 나는 목표로 잡아갈 거야. 그래서 30% 알아서 계산해 줘요. 그죠? 그리고 나서 솜은 좀 나가라.
좀 가라. 자, 이렇게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 계산해 줍니다. 그럼 여기서 아이도 찾으시면 돼요. 우리 과거에 구글 나에 맞는 시장이 어디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여기 지금 요 화상 카메라에 우리가 카메라를 만든다. 라고 한다면, 그걸 카메라로 봐야 될지, 얘 전체의 화상 카메라로 봐야 될지 헷갈리잖아요. 그런 것들 여기서 물어봐도 잘 해줍니다. 네, 넘어갈게요.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한 통계 자료도 빙에서 잘 찾아줘요. 넘어갈게요.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많이 하는 게 경쟁 기업 분석이 있어요. 우리 제품 차별성 얘기하려면 경쟁 제품이 무조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얘를 어떻게 분석할지 몰라요. 뭐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 그래서 제가 경쟁 기업 분석을 할 때 제일 첫 번째, 자, 내가 밀키트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밀키트 브랜드에서 종류를 알려줘라고 했더니 빙에서, 이 빙입니다. 빙에서 이렇게 프레시 이지와 이치온이 가장 커요. 그 다음에 킥과 마이셰프 얘네들이 있어요. 라고 해서 답을 줬어요. 이거 다 우리가 분석하면 안 되고, 보통 경쟁사 분석 차별성 할 때는 한 5가지 정도. 나까지 포함하면 5개. 나 빼고 한 4개 정도. 이렇게 가니까 제가 여기서 4개 키워드 있죠. 키워드를 잡았습니다. 이게 답변에서. 그럼 걔를 가지고, 자, 걔네 4개를 넣어서 얘네들의 트렌드를 너가 알려줘. 라고 하면, 그 걔네들 트렌드가 나오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런 표 작업이에요. 자, 걔네들 비교 분석해줘. 비교 분석하는데, 할 때는 주요국의 제품 특성, 주요 제품 가격, 차별화 요소, 배달 서비스, 저는 배달 서비스 할 거니까. 요거를 표에 넣어서 정리를 해줘라 하고 했더니 이렇게 분석을 해줘요. 이렇게 표로 그냥. 표로 해서 잘 분석을 해줘요. 이렇게 분석해서 제가 내용을 이렇게 옮기면 되겠죠. 그 다음에 차별성 한다? 라고 한다면 내 제품도 넣으면 되죠. 내 제품 넣어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예시로 이걸 넣었지만 또 제품들 있잖아요. 제품들의 사진 캡처해서 놓고 제 거는 만든 거 이렇게 써서 이렇게 딱 하면은 가격 좀 워딩들을 이렇게 바꿔주면은 요 정도만 해도 제품 차별성 금방 나오거든요. 제품의 차별성이 잘 안 보여요. 뭐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거는 우리가 비교 분석을 해서 그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 뿐이에요. 이게 높냐 낮냐 이거는 평가위원들이 몰라요. 근데 저걸 정리를 해봤냐 안 해봤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해요. 우리 기술 개발이다라고 한다면 기술에 대한 부분으로 하시면 되고 우리 기술 개발 하실 때 우리의 그 목표 대상들은 거의 글로벌 기술 개발 기업들이잖아요. 충분히 얘네들이 자료 찾아주고 하니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비즈니스 모델 많이 이제 고민하시는데 웬간하면 끝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비즈니스 모델 하는데 저는 비즈니스 모델을 또 어려워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저는 비즈니스 모델이 흐름형과 캠퍼스형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렵지 않아요. 자, 아까 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작성해줘라고 얘기를 하면은 네, 아까 저의 배경 간단하게 설명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답이 나와요. 이렇게 답이 나오는데 저는 비즈니스 모델이 여기 보시면 투입 변환 산출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투입 변환 산출 이렇게 빵빵빵 이렇게 3가지 있죠. 3가지로 이거를 재비치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재비치 하시면 돼요. 자, 원료 여기 투입, 나한테 들어오는 투입이고 내가 뭐 할 건지 이 투입 받은 걸 제가 뭔가 가치를 높이는 뭔가 작업을 할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고객이 어떻게 가는지. 그래서 이 빵빵빵 이 3가지로 해서 그리면 저는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 보시면 투입, 변환, 산출. 요게 이제 흐름형입니다. 이게 제가 박사학위를 이걸 가지고 받았거든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근데 비즈니스 모델에 아무런 그러니까 모든 나왔던 논문, 방법론 다 뒤져봐도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작성하나 답은 없습니다. 한 페이지짜리도 비즈니스 모델이고요. 한 줄도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그런 스타일로 작성하셔도 되고 이렇게 변환 하나만 가지고 작성하셔도 돼요. 이걸 흐름형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캠퍼스형은 더 쉽습니다. 여러분 나인블록 캠퍼스, BMG 이런 거 다 아시죠? 그거 어떻게 작성하시나요? 내가 열심히? 그럴 필요 없어요. 경쟁 기업 있죠. 아까 말한 프레시지, 쿠키 아까 4개 선정했죠. 얘네들이 저랑 경쟁하는 업체고 저랑 같은 업체죠. 그러면 저희의 사업 아이템 비즈니스 모델은 얘보다 달라봤자 한두 개예요. 거의 비슷해요, 거의. 원료 공급이든 뭐든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얘네를 DMG 모델로 그려줘. 라고 해서 그걸 받아다가 내 것만 튜닝하면 돼요. 그렇게. 자, 그려줘. 라고 해서 잘 그려줍니다. 얘가 BMG도 알아요. ChatGPT가 똑똑해서. 그럼 이걸 가지고 그리면 돼요. 이러면 간단하게 나옵니다. 간단하게.
그리고 제가 투입 변환 산출이라고 그랬죠. 이게 BMG 모델이 이쪽이 투입이고요. 이쪽이 변환이고 이쪽 산출이에요. 그냥. 얘나 아까 흐름형이랑 동일해요. 동일해. 동일한데 어떤 그 플로우, 워크 플로우가 설명을 해주는 거는 흐름형이 좋고 얘는 규격화되어 있는 모델이고요. 이건 뭐지? 그다음에 4.0 사용하신다면 혹시 4.0 사용하신다면 얘를 알아서 그려줍니다. 여기에 플러그인이 있어요. 여기 플러그인 중에 여기 있어요. 들어가. 그렇죠? 찾아서 여기 AI 다이어로그램이라고 있거든요. 얘를 클릭하셔 플러그인을 탑재하시고 그려달라고 하면 얘가 도시카에서 그려줘요. 도시카에서. 그래서 그 부분 활용하셔도 좋아요. 4.0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거 마인드맵으로 그려줘라고 하면 얘가 마인드맵으로 열심히 그려줍니다. 이거라. 그래서 열심히 이제 고민하다가 앞으로 볼까? 네. 앞으로 안 갈까요? 어졌나? 넘어갈게요. 자, 그려줍니다. 아무튼. 자, 이렇게 했고, 하나 더. 제가 한 4분 남았으니까 말씀드리면, 우리가 챗GPT의 단점이 뭐냐면요. 프롬프트를 길게 못 써요. 그게 최대한 단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요약하거나 정리하거나 할 때는 뭐 PDF 페이지 뭐 100페이지짜리 있고 뭐 30페이지짜리 있고 되게 길잖아요. 양이 많은데 얘를 정리하면 돼요. 정리를 어떻게 하느냐? PDF 자체를 그냥 올려버리면 돼요. 제가 아까 요약 부분 있죠. 요약 부분을 어떻게 했냐면 그 열심히 본문 만들었어요. 걔를 PDF로 변환했다가 챗 PDF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올려요. 올려서 여기에서 프롬프트 입력해요. 그러니까 나는 뭐 이렇게 요약에 뭘 넣을 건데 얘를 정리해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얘가 내가 지금 요 업로드한 요 PDF 전체를 가지고 요약해서 답을 내줍니다. 자, 제가 지금 앞에 그 얘기했던 이게 15페이지짜리거든요. 15페이지 사업 계획서를 PDF로 변환을 했어요. 변환하고 여기 PDF 나오면 요 새 PDF 요 사이트에 여기 드랍앤 이렇게 해서 갖다 넣으시면 돼요. 그러면은 얘가 열심히 읽어요. 다 읽으면 이렇게 질문창이 나옵니다. 그럼 저기에다가 제가 이렇게 프롬프트 있죠. 우리가 했던. 자, 저걸 가지고 우리 그 요약자를 만드는데 문제점 제시하고 해결 방안을, 그러니까 전체 다 15페이지를 다 보고 나서 너가 이런 스타일로 만들어줘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약은 컨트롤 CV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 내용을 가지고 핵심적인 키워드들을 가지고 좀 매력적으로 좀 나타내는 요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해서 해주는데 이거 1, 2, 3번을 가지고 종합해서 키워드 핵심 내용, 근거 이렇게 해서 작성해줘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얘가 움직이죠. 예. 답을 내줄 거예요. 이렇게 올려서 막 돌아가면 여기 이제 준비됐다라고 사인이 나옵니다. 준비됐어요. 제가 이제 답을 명령을 했죠. 그렇게 해서 하면은 이제 열심히 돌아가서 요 전체 PDF를 읽어서 얘가 해석을 해서 답을 내줍니다. 친절하게. 여기 하얀색 이런 1, 4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얘는 이 PDF 사이트예요. 요 사이트 4페이지에서 나는 요 내용을 가져다서 다시 작성했어. 얼마나 편해요. 그래서 GPT가 이게 워딩이 이렇게 프롬프트가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서 그럴 때 사용하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죠. 네, 그 답변이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했고 네, 뒤에는 다 동일한 내용이니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작성한 게 이겁니다. 이 내용이 제가 워딩을 쓴 게 아니에요. 본문을 가지고 배경 및 필요성, 문제인식, 그러니까 배경 및 필요성 작성할 거야. 요거에 대해서 정리를 해줘. 요 관점. 현황 및 구체화 방안의 관점으로 정리해줘. 라고. 물론 이런 그림 있죠? 그림은 제가 본문에 있는 컨트롤 C에서 갖고 온 것 뿐인 거고, 이 워딩은 전부 다 거기서 다 해온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뭐죠? 직원 한 명 고용을 하셔야 되는데, 직원 한 명이 이렇게 직원이 많이 없어도 혼자서 사업계획서 작성하는데 충분히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3분, 원래는 10분 일찍 끝내려고 했는데, 벌써 48분이네. 자, 여기까지 해서 제가 준비된 거 말씀 다 드렸고요. 네, 질문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오늘 집에 가시려고 지금 준비하실 거니까, 질문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준비한 정부 지원제도 활용 지원 전략 교육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연 참석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아까 잠시 안내 말씀드렸던 그 설문조사 시에도 좀 응답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